예, 4월 22일 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변동성의 한 주가 시작이 됐죠. 근데 오늘 보시면 지수는 플러스인데 왠지 기분은 좀 별로실 거예요.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막고 있는데 아침부터 뭔가 좀 질질거리면서 밀리고 기분이 좀 찜찜하실 겁니다. 자, 금주가 제가 변동성과 어닝을 확인하는 되게 중요한 한 주를 말씀드리는데, 자, 변동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 4월에 조정장 가장 기준으로 기댈 때는 어닝입니다. 그죠? 금요일 나왔던 미국의 하락이 저희가 봤을 때 좀 과도한 면이 있고 내용적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 금주가 슈퍼위크입니다.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매크로들 중에서 금리를 좀 봐야 되죠. 아직 미국은. 근데 중동 이슈는 어쨌든 정시에 영향이 일단락됐다 판단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고요. 이와야 반도체는 여전히 큰 흐름상 계속 제 빅뱅도 말씀드리지만 단기 조정 중에 실적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질질 밀려요. 올랐던 거 다 빼고 있는데 야 뭔가 바뀐 거 아니냐? 수급 이렇게 때리는 게 이상한데 하시는 분이 많고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보는 수급 측면에서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를 설명 좀 드릴게요. 그 EM 중화권 한국 증시를 보는데 오늘은 살짝 영향 못 받았어요. 홍콩이 플러스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자, 오늘 밤부터 미국은 이제 어닝이 나와요. 하지만 여전히 4월의 단기 조정이고 변동성과 추세를 구분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더라도 중기 장기적으로 추세가 바뀐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꼭 구분하셔야 돼요. 주말 방송 보시면 제가 엔비디아 급락에 대한 그 분석을 하면서 조금 과도하게 봅니다. 여전히 5개월 내내 올랐던 미국 증시로 쏠린 돈들에 한번 등락이 있었다 보는 거고요. 옵션 만기도 변동을 많이 만들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중동이 진짜 복잡했기 때문에 끝난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작년 9월 10월처럼 이런 전쟁 이슈가 정시에 주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죠. ASML, TSMC, 그 다음에 SMCI까지 나오면서 나온 건 아니죠 사실. 내일라닥 안 냈는 건데 넷플릭스도 지금 몇 개 또 숨긴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 빠지고 하는 그런 흐름들. 그 나스닥이나 빅테크가 조정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금주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주말 정리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는 계속 보긴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작년 9월, 10월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는데 연준 스탠스는 변화되고 시장에서 금리는 올해 인하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다 그랬어요. 빠지는 게 좋은 면으로 볼 수 있고 미국의 금리가 지금 그렇게 갑자기 못 내리는 게 물가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정치 파월과 실제 그 데이터 디펜드 사이에서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해드렸던 26일 날 PC 연준이 좋아하는 PC를 꼭 보자. 여기서 뭔가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는 적어놨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이제 내일 새벽쯤 되겠죠. 테슬라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나스닥 때는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또 얘기 드릴 거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입니다. 23일 날 메타 그 버티브라고 엔비디아 쪽하고 왜 공랭식 만드는 그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볼 수 있고 24일 알파벳 인텔 25일은 하이닉스까지 나옵니다. 이번 주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진짜 빠지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성장 어닝이 여전히 괜찮은 거냐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음 주도 계속 나오죠. 실질적으로 EPS 추정치라고 실적보다 보는데 주가가 조금 더 빠지긴 했어요. 강하게 정말 갔던 애들이 우리가 기대가 워낙 컸는데 기대를 못 채울 거냐 성장이 좀 보수적으로 나와도 그거를 깨고 더 떨어질 거냐 사실 그렇게 보는 것도 과도하게 보는 거죠. 26일 PC 보시면 되고 연준이 보는 한 2%더 중반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왔던 CPI나 다른 것보다는 덜 타이트하다 이렇게 되면 살짝 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기대하는 거고요. 자, 금주에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계속 봅니다. 미국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장 주도주 중에 핵심주기 때문에 760불까지 빠졌어요.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지선을 찾는 한 주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지금 여전히 4.6%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작년 9월 10월과 다르게 팡팡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4.65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확 안 움직이는 게 수급 문제일 수도 있는데 러셀 2000같이 금리에 더 취약한 지수는 오히려 나스닥이 빠지더라도 별로 덜 빠졌어요. 미국 증시를 전체로 볼 때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수급으로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1조 달러 찍니 많이 할 때 지금도 물론 지원한다고 합니다만은
금리가 팡 안 튀어요. 작년 10월에 비레크만이 이제 숏을 그만 멈추고 나간다 할 때 금리가 5%대 꼭지를 쳤잖아요. 올해 되게 조용합니다. 이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안 나와요. 분명히 수급 변동성이 작년보다 덜하다는 것은 금리 면에서는 좀 변동성을 잦아주는 좋은 면이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ASML, 그 다음 TSMC 다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반도체도 이게 디램이냐 레거시냐 낸드냐 아니면 HBM이냐 파운드리 나눠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SMC는 아주 안 좋게 봤을 때 AI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중국의 아이폰 덜 팔리는 것처럼 온디바이스나 그런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빨리 안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뒤에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애플도 물론 주가 같이 봐야 되겠지만 WWDC 개발자 회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실제로 아이폰 좋아하는 분 기다리던 아이폰 16이 가을에 나와요. 근데 지금 6월달 초에 5월 되면 이 WWDC에 대해서 기대감에서 살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약했던 그런 성장이 AI폰 기대를 또 살릴 수 있다고요. 이런 면을 저희는 차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도 나스닥 지수를 받치는 그런 건 보겠지만 애플도 지금 실적이 안 좋고 떨어지지만 얘들이 지금 온디바이스나 AI 쪽에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안 좋다 했는데 올라올 수 있겠네라는 기대를 살릴 수 있겠죠. 그것도 같이 보시라는 얘기고,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조금 행보가 있는데 2차 전지 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 볼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여전히 작년 비교해 봐도 괜찮은 편이에요. 106에 살짝 떨어져 있고, 유가는 여전히 지금 전쟁 1달러 됐다 하면서 제가 유가 보고 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그죠? 81달러 초반까지 빠졌어요. 10년물 금리도 왔다 갔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어닝 보자고요. 정말 기대 때문에 옵션 때문에 출렁거리고 많이 그랬는데 성장이 정말 꺾이는 건지 이번 주 빅테크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중앙권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홍콩 증시가 2% 올랐어요. 중국 증시는 예전에 내수를 키우는데 어쨌든 받치는데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정책이 나왔죠. 중국에 있는 기업을 홍콩 상장을 독려하겠다. 그러면서 홍콩 증시가 2% 넘게 올랐고, 이래 되면 사실 중앙권 우리나라 조금 수요를 봐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특이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TSMC는 많이 빠졌는데 오늘 0.8% 정도만 살짝 약보합이었습니다. 0.3 정도 될 거예요. 자, 일본은 미국 같이 빠져 있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살짝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이 계속 올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꼭지 나왔다 봅니다. 확 꺾인다기보다는 물량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대중의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반강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구간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볼게요. 오늘 지수는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날 갔던 지수가 뭐 2550까지 갔었죠.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는요. 여기인데 오늘 뜨가 있지만 오늘 밸류업이나 이런 그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반도체는 맞았죠. 반도체는 당연히 맞을 거라 보고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때렸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을 때리니 많이 그랬는데 전 이렇게 때렸어요. 85,000 결국 물량 못 들고 쭉 빠졌는데, 야, 이렇게 많이 팔면 전자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구획별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영향을 받으면 신고가 났던 거는 사실은 하이닉스가 났었죠. 그 하이닉스는 물론 떨어지지만 덜 떨어집니다. 사실 안 좋게 엔비디아 불안하고 이쪽이 안 좋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더 때려야 되지 삼성전자를 더 때릴 필요가 없어요. 예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수급 분석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코스피 선물같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컨트롤해요. 이렇게 올랐다 때리면 외국인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빅피처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등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2022년부터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인데 이때부터 작년에 이제 2020년 하반기 때 들어올 때 5만원 6만원 샀는데 이때부터 27조 26조로 샀어요. 27조 26조로 샀는데 요번에 때린 게 오늘 그래봐 몇천억 때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물을 했지 안 했을 뿐이지 삼성전자 매도로 개인들한테 겁을 주고 3전을 파네 그런 이미를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변동을 만들고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덜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만 그러냐? 안 그래요. 개인들은 항상 시간에 쫓긴다 그랬잖아요. 자, 삼성전자 보시죠. 우리가 삼성전자 안부 2차전지 볼 때도 샀다가 빠졌다가 아주 일정하죠. 이렇게 올린 거를 다 뺍니다. 거의 빼고 다시 올려요.
이 정확한 계단을 계속 만듭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은 개인의 시간을 잘 안 보잖아요. 개인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작년도 그랬어요. 작년도 보시면 이렇게 확 올렸다가 해지 될 때 그때 올해 초 1월 달에 선물 때릴 때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밸류 왔다 갔다 할 때 버티다가 확 당겼잖아요. 얘들은 시간이 많다니까요. 삼성전자 때린다는 건 전자가 안 좋다, 반도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 대한 해지성으로 코스피 선물처럼 때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잖아요. 또 잡아야 돼요. 혹시나 72,000원대 제가 중교를 했다가 떨어져서 아깝다 하실 분이 있겠지만 매매는 안 합니다. 중기주는 잘 보고 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이미 지수가 과매도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밑에부터는 더 사야 돼요. 중기구 관심 있고 전자를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기회도 하고 사시는 기회입니다. 7만원 초반 중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중봉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규칙적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전자를 통해서 패턴을 만들고 꾸준하게 돈 빅머니들 사면 수익 나는 거지만 단기로 보시는 분 이런 등락이 안 보이신다고요. 오늘 판다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해지성 매도예요. 자, 그리고 바이오가 아침에 좋았죠. 시소 효과 때문에 바이오도 반등 중인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때린 거지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를 밑에 사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개인의 빅수급 종목을 고르는 뿐인데 요즘 알테오전 보고 있는 중이고, 오늘 반도체 때렸지만 바이오나 2차전지 종목들은 반등을 줍니다. 종목별로. 자, 지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밸류업이 주말에 보시면 다시 배당세를 불리고 와서 하겠다, 전혀 돈이 안 들어가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정책을 5월 6월 달에 타임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적 하나 잘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또 환율 때문에 자동차가 좋았죠. 그 중에서는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또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기아차는 우리 포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도 짧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배당 받은 거 따지면 이제 수익권 올라오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 갖고 있을 밸류 포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참고로 또 제주은행, 테마주는 매도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반도체, 바이오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딴 것도 시세 좋았던 방산, 전력, 구리, 원유 다 급락해요. 제가 이제 방산하고 전력은 AI 관련이고 방산은 중동 이슈 끝나면 살짝 빠진다 그랬잖아요. 매물도 말씀드렸는데 로터 치고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20%씩 빠지고 있어요. 수급 대장지 못 되기 때문에 시향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환율도 1,400원 이상은 지나치다 보고 있고 1,360원 정도가 안정이에요. 요번에 외국인들 장난 안 치기 전에, 해지하기 전에 안정권인데 오늘은 1,380원대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의 전체 수급이나 섹터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반도체는 이제 큰 제목 바꾼 거 없습니다. 단기 조정 보고 요번에 등락을 볼 텐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5월 20일 실적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 남았죠. 그 사이 딴 빅테크를 보면서 엔비디아 수급이나 등락, 개인들 빠지고 전 세계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주의 조정폭을 볼 겁니다. 그리고 지지선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 주 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AI 칩이 저끼리 싸우고 대처를 하든 말든 여전히 걸치기가 되고, 요번에 TSMC 같이 파운드리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D램과 낸드는 가격이 올라오긴 확실합니다. 수출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HBM도 여전히 쇼티지예요. 여기 된 기대가 살짝 밀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엔비디아나 다른 걸 통해서 AI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봅니다. 삼성전자 방금 설명 다 드렸어요. 해지성 매도다. 하이닉스가 사실 엔비디아 직속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 40% 팔아놓은 상태인데 하이닉스도 은근히 25일 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성장에 대한 그 기대를 또 키울 수도 있죠. 충분히 목요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보시죠. 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한미 반도체. 한미는 오늘 좀 떨어졌어요.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대형주보다는 폭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21선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매물도 좀 나왔다 보고 개인들이 아마 시종이 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조금 있었는 게 좀 꺼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이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곽 부회장 같은 케이스도 그냥 가만히 있죠. 시장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고 출렁거리다가 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요즘 아직까지는 홀딩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 수급주 개별주를 DI로 바꿨는데 제주 반도체 2% 빠질 때 DI가 12% 빠졌어요. 한번 빵 맞았죠. 근데 여전히 저는 수급 대장주로 봅니다. 개별주 중에서 수급 개별주 소부장으로 보는데 아마 제 볼 때는 내일이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밑에. 그러면 사야 돼요.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얘들이 수급으로 받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사서 호텔 개별주나 딴 것들이 있으면 춤에 타면 볼 수 있는 개별주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메인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탄력주로 해서 매매하는 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YIK도 반도체 소부장이 있는데 얘는 왜 바이오에 RTO젠의 대장이면 3천당 제약이 이제 수급 변동 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동이 좀 큰 수급주예요.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관심권에는 들고 있습니다. DI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어닝도 봐야 되겠지만 그 MS는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오는데 CEO 서밋이라 그래서 나델레가 직접 주최합니다. 거기에서 삼진 하이닉스를 또 초대를 해서 5월 14일부터 AI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지금 약하고 나스닥의 바닥 밴드를 만드는지 보고 있는 중인데 WWDC 되게 중요합니다. 5월 말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AI 나오게 되면 AI 폰이나 그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미리 좀 챙겨 두시죠. 자, 바이오는 여전히 수급이나 쪽에 금리에 민감한데 금리가 지금 조금 소강이기 때문에 수급 보고 있고 오늘 아침 플러스 났죠. 물론 장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RTO젠을 저는 4월 말 갈수록 추매도 고려할 수 있는 1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 자체는 큰 문제 없어요. 자, 3000대 리가캠을 그냥 보고 있고요. 오늘 HLB 같은 케이스는 제로 나와가지고 반응을 싹 좋습니다. 이런 것들 딴 바이오도 좋았는데 전체를 볼 때 바이오가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잘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자, 로봇은 주인 없습니다. 현금화 다 시켜서 4월 조정에 대비했던 섹터 테마였고 관종은 여전히 딴 것도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관종이에요. 보고 있고 자, 젠슨왕 엔비디아 CEO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면 여전히 로봇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는 멘트니까 한번 챙겨주시면 돼요. 아침 2차 전지가 또 살짝 떴습니다. 이번 주에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 정지 풀리고 액분돼서 나올 텐데 막 개인들 붙고 싸다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좋은 거 아니지만 보수적 시황이고 이번 주에 오늘 밤인가 내일 새벽에 테슬라가 어닝 발표 나올 겁니다. 근데 테슬라 머스크 CEO가 지금 성장을 위해서 그 모디 총리, 인도 총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가기로 했어요. 어제 그랬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키울 수 있는 모멘텀을 줄이고도 안 가고 남아서 있는 거는 실적 발표 전에 뭔가 준비를 하고 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도 포워드 가이던스 봐야 되는 부분인데 바닥을 받치면서 뭔가 미래를 기대할 만한 그런 이벤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추매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일단 캐전 기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변동성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실적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해도 오늘 좀 질질거리고 해도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같이 좀 보시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좀 더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권입니다. 암만 이게 정말 안 좋아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 주고 떨어지고 저는 추세 꺾겠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자제하시면서 또 단타도 하지 마세요. 단타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뭐 DI 같은 거 말씀드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 원인 확인을 하시고 한국 수급주를 발굴하는 조정 기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작 잘 하셨고요. 또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